근데 일제시대 어떤 사연으로 여러 가지 나라적인 상황, 그리고 가난, 그리고 포주, 그리고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짊어졌던 그 당시의 상황, 1943년 그리고 1944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종군 위안부, 이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국가가 언제까지 이렇게 양보하고 국가가 언제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나가는 행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위안부와 위안부 가족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일본이란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천민 국민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일과의 관계 속에서 진보적인 발전적인 관계를 표명해야 되고, 저런 조선 마인드로 살아가는 저 전체주의적인 재판,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전 세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이 사태를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미 하원 의원, 저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통해서 미 하원이 전체적으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이용수 씨의 성명서를 봤습니다. 그 성명서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런 성행위? 위안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는 하여튼간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만 어린아이들, 20만 소녀들이 끌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만 명은 소녀도 아니었고 20만 명 전부가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인 위안부, 조선인 위안부, 대만 위안부, 인도네시아 위안부. 당시 위안부는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빨래하던 여자를 끌고 가거나 집안에 있는 여자를 잡아 끌고 간 자료는 저희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미 하원 의원들은 그런 자료들만 보고 이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앞장섰죠. 이용수 할머니는 정말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증언은 몇 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이게 증언마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요. 어느 나라 법이 이렇게 증언이 달라지는 사례를 적용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국가적으로 추앙이 되고 국가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례로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분을 폄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제는 국가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적으로 발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60차 반일동상 79명 공대의 성명서. 윤미향 재판 중에 정대협의 청산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대협은 지난해 법인 청산 등기 신고를 내고 최종 절차로 주무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최근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7일 법인 해산 신고가 접수돼 해산은 완료됐고
청산 절차는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의 중대한 범법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윤미향은 정대협에서 활동하던 시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사안을 매개로 벌인 윤미향의 범죄 의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문제의 단체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대협의 해산과 청산이라는 신속한 처리 과정은 법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처럼 법인 청산이 바로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 또한 이참에 외교부라는 권력에 손을 빌어 정대협에서 정의원에 이르는 저 거대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서둘러 덮으려 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정의원은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해서 출범한 단체이지만 정의원으로 통합 출범한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 모두 해산하지 않았으며 2019년까지 두 단체의 대표자는 윤미향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단체임에도 공시상으로 정대협의 주무관청은 외교부로, 정의원은 국가인권위로 나누는 분신술을 부렸다. 그리하여 2020년에 정의원은 5억 1,500만원, 정대협은 1억 7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등 국고 보조금 중복 수령 혐의에 놓여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고 배춘희 씨 등 12명이 2016년 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뢰성이 모호한 위안부 진술에만 의존한 채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을 침해한 이 판결로 말미암아 한일감정몰이에 편승한 사법부는 결과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 등 범죄 혐의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공산이 적지 않다. 오늘 13일로 예상했던 이용수 씨 등 손배 청구 사건 기일이 3월 24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을 미룬 것은 이 사건의 판단에 추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것이 사법 자체의 원칙이라고 보기에 이르지만 8일자 위안부 승소 판결에 이어 추가 판결이 유사하게 선고될 경우 한일 외교가 입을 치명상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가 한다. 정대협과 정의원은 사실상 한몸으로 아시아 여성기금과 화해치유재단의 사과 보상을 우위로 돌리려 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위안부 사안 자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진정성 운운하며 국제 결례를 자행한 채 반국가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윤미향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정대협의 청산 절차는 저들에게 증거인멸과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네.